학습지 73페이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외계행성의 식현상에 의해 일어나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시간에 따른 광도 변화 그래프인 거죠. X축이 시간, Y축이 광도입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중심별이 있고 중심별을 지나는 행성에 의해서 가려진 면적만큼 광도가 감소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배만큼 가려지겠고 그만큼 광도가 떨어지겠죠.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광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는 이 상황이겠죠. 이렇게 행성이 진입하기 직전인 거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감소하기 직전인 거면 행성이 한 바퀴 뺑글 돌아서 다시 여기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 A라는 화살표가 나타내는 거는 공전축이겠죠. 그 다음 B는 뭘 나타낼까요? B는 얼마나 광도가 감소했는가를 의미하죠. 광도의 감소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었죠? 별의 항성의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행성의 반지름 제곱배만큼 떨어진다고 했었습니다. 헷갈리니까 얘를 별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행성의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광도가 떨어지는 폭도 커지겠죠. 보기 보시면 기억 A 기간은 행성의 공전주기에 해당한다 맞다고 했었죠. 행성이 한 바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점이니까. 니은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광도 감소폭은 2배가 된다. 얘는 아니죠. 행성의 반지름 광도가 감소하는 거는 얘는 별의 반지름 제곱 그리고 행성의 반지름 제곱에 해당하니까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B는 4배가 되겠죠. 틀렸고, 디귿 C 기간에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적색 편이가 청색 편이보다 먼저 나타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C 기간에서 C 기간이라고 하면은 다 지워볼게요. 이 C라는 기간은 처음에는 식현상이 끝난 직후죠. 직후. 그리고 여기는 식현상 직전이죠. 식현상 직후와 식현상 직전에 각각 어떤 편이 나타나는지 배웠었는데, 식현상 직후는 별이 있고 행성이 나가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별은 다가온다고 했었죠. 별이 다가오면 별의 스펙트럼은 파장이 짧아지는 청색 편이 나타나겠죠. 청색 편이는 파장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C에서 식현상 직후에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식현상 직전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별이 있고 행성이 다가오는 상황이에요. 행성이 다가오면 별은 멀어지겠죠. 별이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편이가 나타납니다. 파장이 길어지는. 그러면 적색 편이가 청색 편이보다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타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그림 가 나는 외계행성계 행성이 식현상을 일으킬 때 광도 변화를 나타낸 건데, 지금 가랑 나랑 중심별의 반지름은 같대요. 그런데 광도가 떨어지는 폭이 다르죠.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행성의 반지름이 다르다는 거겠죠. 나 같은 경우가 더 많이 감소했으니까 행성의 반지름이 좀 더 크다는 거겠죠. 그러면 보기 보시면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식현상이 지속되는 게 이만큼이고요. 나는 이만큼이에요. 훨씬 짧죠. 가가 나보다 길다. 맞죠? 니은 가 행성의 반지름은 나 행성의 반지름의 0.3배다. 지금 가가 광도가 얼마나 감소했나 보면은 얘가 떨어진 폭이 0.003이에요. 그리고 나는 떨어진 게 0.01이죠. 그러면 지금 얘만 놓고 보면 광도 감소는 얘가 그 가가 나의 0.3배죠. 그래서 0.3배냐고 물어본 거구나. 근데 이 0.3배가 광도 감소가 차이 난다는 소리는 얘는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였냐면, 루트가 아니라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행성의 반지름 제곱에 따라 결정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이 별의 반지름이 가, 나 둘 다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건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만큼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면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이 0.3배인 거니까 행성의 반지름은 루트 0.3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고치면 루트 0.3이 되겠죠. 디귿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 직후 또 물어보이죠. 직전 직후 다시 설명하면, 직전에는 행성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별은 멀어지고 이때 파장이 길어져요. 직후는 행성이 멀어지는 상황이니까 별은 다가와요. 이때 파장은 짧아져요. 그러면 직전이 직후보다 길다. 맞는 보기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림 가는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공전하는 원 궤도를 나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60m/s고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랑 나란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시선 방향은 지금 이렇게고요. A, B, C 그려놨는데 얘는
행성의 공전궤도니까 이때 별이 어디에 있었나를 별의 공전궤도 위에 그려줘야겠죠. 행성이 이 위치에 있으면 행성이랑 별은 항상 공통 질량 중심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위치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행성이 A에 있을 때 별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행성이 여기 있을 때는 그 반대편인 그리기 쉽게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럼 B는 요때는 여기에 별이 위치하겠고 C는 조금 더 와서 여기에 위치하겠네요. 얘가 C. 항상 행성의 궤도를 주고 행성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데 그때 별이 어디에 있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A에서 이렇게 가니까 적색편이 나타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지? 하여간 계속 얘네들을 보고 있으면 별의 궤도를 따질 때 여기에 위치시켜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행성의 위치를 보고 그때 별의 위치를 그려주셔야 돼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면 행성의 공전 방향은 ABC다. 행성의 공전 방향은 우리가 아직 확인 못했네요. 여기 안 쓰여 있어서. 근데 아까 행성이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별이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60m/s라고 했죠. 그러면 행성이 여기에 있을 때 별이 시선 방향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면 다가오는 거, 플러스면 멀어지는 거였으니까. 그럼 공전 방향은 이렇게겠네요. 그럼 ABC 순서 맞죠? 잘 이해하셨나요? 다시 여기다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별의 공전 궤도를 그려볼게요. 그 다음 여기가 시선 방향이에요. 별이 여기 있을 때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60m/s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부호 마이너스의 의미는 다가온다는 소리고 그때 별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공전 방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 될 거고 중심별과 행성의 공전 방향은 같으니까 행성의 공전 방향은 이렇게 ABC가 됩니다. 그 다음 니은 중심별의 스펙트럼 500나노미터 기준 파장을 갖는 흡수선의 최대 파장 변화량은 0.001 나노미터다. 얘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최대 파장 변화량은 언제 최대 파장 변화량을 갖냐면 60m/s의 시선 속도를 가질 때겠죠. 왜냐하면 아까 지금 별이 다시 별이 이 A라는 지점에 위치할 때 시선 속도가 60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 이미 배운 거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시선 속도 최대값을 여기에서 시선 속도가 0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별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시선 속도는 60m/s고 그때 제일 파장이 크게 변하겠죠. 그러면 우리 이런 식 배웠었습니다. 시선 속도는 C와 Z의 곱이다. 여기서 Z의 의미는 원래 기준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 제공되어 있죠. C는 위에 보시면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m/s다 라고 되어 있고 그때 600나노미터인 파장이 얼마나 변할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때 시선 속도는 60m/s고 그럼 이 식에서 60m/s는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s 곱하기 600분의 람다, 델타 람다인 거죠. 이 식을 풀어줘서 델타 람다를 구해보면 0.0001이 나옵니다. 그러면 니은 보기에서는 0.00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얘를 옳게 고쳐주면 0.0001이 되겠죠. 그 다음 디귿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행성이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의 루트 2배다. 그러면 행성이 B를 지날 때의 별의 위치와 행성이 C를 지날 때의 별의 위치를 다시 그려줘보면 이렇게 원궤도에서 다시 B의 행성이 위치할 때는 45도의 각도를 가지고 별이 반대편인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때 사이각은 45도이고 이때 시선 방향은 여기. 그러면 공전 속도를 그려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공전 속도를 그릴 수 있고요. 이 공전 속도를 두 가지로 분해할 수 있죠. 이렇게 다른 색깔로 그리겠습니다. 파란 색깔로 이렇게 두 가지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세로인 것은 접선 속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가로인 것 얘는 시선 속도를 의미하죠. 그럼 여기서 삼각형이 나오게 되고 그 삼각형을 그려줘보면 각도는 45도고 빗면이 공전 속도 그리고 가로축이 시선 속도가 되죠. 그럼 얘 코사인 45는 공전 속도분의 시선 속도가 되고 그러면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의 코사인 45다. 코사인 45면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B를 지날 때, 행성이 B를 지날 때 별의 시선 속도는 2분의 루트 2 V, 공전 속도의 2분의 루트 2배가 되고 그 다음 C를 지날 때를 보시면 C를 지날 때는 지금 별이 여기 위치하게 되겠고 요 사이 각이 30도겠죠?
왜냐하면 이때 이 C 기간에 행성의 궤도 보시면 행성이 C 여기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인 지금 이 위치에 별이 위치하게 돼요. 이때 공전 속도를 그려줘 보면 이렇게 V라고 그릴 수 있고, 이 V를 두 가지로 분해할 수 있죠. 접선 속도랑 시선 속도. 얘가 접선 속도. 얘가 접선 속도, 얘가 시선 속도예요. 이때도 삼각형을 똑같이 그려줘 보시면 이 삼각형을 여기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여기가 지금 30도였죠?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60도일 테고, 그럼 여기가 30도. 그럼 여기가 60도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60도. 가로가 시선 속도, 빗면이 공전 속도, 그리고 세로축이 접선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얘도 식으로 풀어져 보면 코사인 60은 V분의 VR이 되고, 그러면 VR은 코사인 60 하면 1대 5.3대 2 2분의 1V가 되죠. 그러면 C 지점에 위치할 때는 2분의 1V, 아까 B 지점에 위치할 때는 2분의 루트 2V였으니까 둘의 차이는 루트 2죠. 얘가 루트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속도를 시선을 분해해서, 일단 이 문제에서 제일 헷갈리기 쉬운 점은 이 그림을 보고 마치 이 A, B, C를 별의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하나랑, 그래서 꼭 이때 별의 궤도를 다시 그려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C. 그 다음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가까워진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궤도를 그려서 속도 성분을 두 가지로 분해하는 거. 접선 속도랑 시선 속도랑 분해해서 각각 공전 속도의 시선 속도가 몇 배인지를 알아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